표현형마저도 이제 녹화가 되네요. 네. 그 표현형조차도 아직도 들쭉날쭉해요. 여러분이 이제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들어가 보면 엑셀표로 이제 이렇게 쫙 그 토종 작물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보면 이제 그 종자관리기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이제 심어보고 잎사귀 모양이 어떻다, 꽃의 모양이 어떻다, 뭐 이런 거 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매년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요. 심지어는 어떤 해에는 맵쌀이라고 했다가 어떤 해에 가보면 찹쌀로 돼 있고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이런 좀 정확하게 중심 위치를 잡지 못해서 표현형의 중심 위치를 잡지 못해서 아직도 유전자형으로 그것을 밝혀내는 것들을 미루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보면 이제 작물을 재배하면서 토종을 설명할 때 뭐가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수집을 하거나 또는 농가들하고 방문해서 할 때 뭐가 다른지를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종 수집하다가 저 토종이네 제가 얘기하면 이제 처음 수집 같이 다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재배해보면 재배해보고 관찰할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면 이제 밭에 돌아다니면서도 이게 토종인지 토종이 아닌지가 보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올해 이 토종 씨앗학교를 통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들 명칭을 통일하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 전체를 보면 이건 이제 익숙하죠, 그죠?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있고 잎이 있는 이게 이제 식물이죠. 그래서 이제 줄기에서 줄기 밑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사실은 떡잎이에요. 떡잎. 그죠? 제일 먼저 떡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떡잎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떡잎이 안 나오는데 그림에는 떡잎 위쪽은 상배축이라고 그러고 떡잎 아래는 하배축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봉오리에서부터 정화, 그다음에 애가, 꽃, 격가지, 마디, 그다음에 잎, 마디 사이 이런 줄기, 겉뿌리, 죽뿌리, 원뿌리, 뿌리개, 뿌리털 뭐 이런 용어들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식물의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 부위별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잎이에요. 잎이 보면 저렇게 이제 잎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잎의 가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잎맥을 주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옆으로 살아나는 것을 측맥. 이걸 합쳐서 잎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이 이제 줄기에 매달리는 부분들을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잎자루고요. 줄기에 매달려서 잎의 옆으로 나오는 게 턱잎이 있어요. 근데 턱잎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치면은 나무에 이제 관다발 자국도 있고 잎이 매달렸던 자국. 떨켜라 그러죠. 잎사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떨켜가 작용해서 떨어져 나갔을 때의 잎자국. 그 다음에 잎자국 안에서도 잎에 있던 관다발 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관다발 자국도 저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끊는 애가 마디 사이, 껍질눈, 그 다음에 끊는 비늘 자국, 잎자루, 턱잎 뭐 이런 것도 나무하고 우리가 심는 작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잎사귀의 이제 단면을 보면 표피는 이제 왁스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왁스층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맨질맨질한 거, 반들반들한 부분. 그리고 잎사귀 뒷면은 이제 왁스층이 아니라 이제 성긴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물 시간에는 해면 조직이라고 배웠는데 해면이 동물에서는 스펀지예요, 스펀지. 우리 애니메이션에 스펀지밥 있죠? 그게 해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해면 조직으로 스펀지 조직이에요. 그래서 스펀지 조직으로 기공이 있고 기공을 둘러싼 이제 공변세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물에 떠 있는 애들은
연잎이라든지 부평초라든지 얘네들은 이 기공이 위쪽에 있죠. 잎사귀 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기층을 통해서 이제 밑으로 뿌리로 산소를 내려보내는 그런 이제 조직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잎사귀 모양이 거꾸로 뒤집힌 게 물에 떠 있는 연잎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고구마 줄거리 먹는다, 고구마 줄거리 먹는다 그러는데 고구마 줄거리가 정확하게 명칭이 잎자루인 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죠. 그렇게 줄거리 그러니까 줄기를 먹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잎자루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 윗면에 이 왁스층에 있는 왁스는 꿀벌들이 이걸 긁어다가 벌집을 지어요. 예. 그러니까 왁스층은 사실은 그 밀랍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밀랍층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예. 벌들이 여기 잎사귀 윗면에 있는 왁스층을 긁어다가 벌집을 지어요. 예. 그게 이제 밀랍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밀랍, 왁스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잎의 이제 맥의 이제 종류를 보면 저렇게 이제 망상, 그물 모양의 이제 맥이 있죠. 망상맥. 그다음에 외떡잎 식물들은 주로 이제 평행맥이라고 하는 맥이 있어요. 그다음에 차상맥, 장상맥. 그래서 장자는 이제 손바닥 장자예요. 장풍 할 때 그 장자거든요. 이렇게 장상 손바닥 모양인 거. 그다음에 차상맥은 이제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침엽이 뭉쳐진 잎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잎이잖아요. 은행잎은 침엽수로 분류해요. 화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낱낱이 솔잎 같은 잎들이 뭉쳐져 있는 잎이지 저게 화렵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침엽수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잎이 나는 순서, 되게 이제 뭐 우리 보면 이제 호생이라고 그래서 어긋나기죠. 잎사귀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 그다음에 대칭으로 나 있는 것은 대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생으로 나면서 뭐 이렇게 방향이 엇갈리는 애들은 교호대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부절과 상부절 이렇게 이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이제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물의 잎이 어떤 맥인지 그리고 잎 나기가 어떻게 나뉘는지. 되게 이제 우리 토마토나 가지나 고추나 뭐 이런 애들은 호생이죠, 그죠? 네, 호생으로 이렇게 잎이 나 있고 망상맥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되게 외떡잎 식물들은 다 평행맥으로 이루어져 있죠, 맥이. 그다음에 이제 잎의 이제 복엽 구조를 보면 복엽의 종류는 이제 단신 한 몸으로 이제 복엽 있는 것들. 그다음에 기수 우상 복엽. 이거 이제 우리 그 토마토 잎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수 우상 복엽이죠, 그죠? 네. 그다음에 2회 이게 더 나 있는 2회 우상 복엽이 있고 여기서 이제 우상이란 우자는 깃털 우자예요. 예, 예. 우리 그 고구려 백화에 깃털 모자 쓴 사람을 무슨 우관시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듯이 깃털 모양 깃털 우자를 씁니다. 그래서 깃털 모양인 게 이제 우상복엽. 그다음에 장상복엽은 아까 장이 뭐라 그랬죠? 손바닥 모양이라고 했죠. 손바닥 장자. 이게 참 그 한자를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게 용어 자체가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삼출 장상복엽, 우수 우상복엽, 건수 우상복엽, 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음양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2회 삼출 장상복엽 뭐 이런 형태죠. 그다음에 으름이라든지 얘네들은 5출 장상복엽 뭐 이런 형태고, 그다음에 조족상복엽. 조족상은 이제 세 발 모양이라 조족이죠. 조족지혈이잖아요, 그죠? 세 발의 피 그럴 때. 그래서 조족상복엽은 새 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조족상복엽. 그다음에 다출장상복엽. 손바닥 모양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잎들은 이제 다출장상복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잎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이제 종자 기능사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되는 과목 문제들이에요. 그런 이유가 이제 종자 기능사는
이게 이제 종자들에 대한 특성 조사들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직위를 갖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들판에서 보면 잎사귀를 보면서 이게 무슨 잎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좀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잎의 모양을 가지고 잎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신장형, 신장은 이제 콩팥 모양이죠. 심장형 하트, 그 다음에 신월형, 신월형은 이제 초생달형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도 옆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크레센트, 초생달형, 그 다음에 능형, 그 다음에 화살형, 신장상 화살형, 그 다음에 극형, 이제 극형도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극형, 그 다음에 삼각형, 재금형, 그 다음에 민들레형, 원형, 아원형, 타원형, 광타원형, 장타원형, 쐐기형, 주걱형. 그게 그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이파리의 비율을 따져요. 장축의 길이가 몇 센치, 그 짧은 축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 이걸 따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것들은 일부러 이제 아예 이렇게 지정해요. 아예 뭐 무슨 불은 무조건 무슨 형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그것과 정 다르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난형은 이제 알 모양에서 도란형도 마찬가지고 피침형, 도피침형, 선형, 침형 이런 형태로 잎의 형태별로 이름이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제 그려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없는 게 있죠. 여기 우측편에 좌측편에 없는 것들도 일부 있어요. 여기 있는 이제 도신장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잎사귀 이름을 형태별로 이렇게 어떻게 부리는지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이 익숙하게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네, 뿌리로 보면 이제 쌍자엽 식물들은 이렇게 이제 고든뿌리형이죠, 그죠? 그다음에 외떡 식물들은 단자엽 식물은 이렇게 수연뿌리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뿌리, 겉뿌리, 고든뿌리, 수연뿌리 뭐 이런 형태로 뿌리의 형태도 구분을 하고 있고요. 네, 뿌리의 이제 용도별로 저장뿌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해서 먹는 용도에 따라서 저장뿌리가 있고 벽에 저희 담쟁이 동굴처럼 벽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이제 뿌리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맹그로브 숲, 뭐 여기는 지금 사막에다 이렇게 맹그로브 숲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닷가에 많은 거죠, 맹그로브 숲은.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공기를 흡수하기 위한 뿌리예요. 이게 이 공기 뿌리는 우리가 심는 작물 중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옥수수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심어 놓으면 옥수수가 땅속으로 박힌 뿌리가 있지만 또 땅속 밖으로 나와 있는 뿌리가 있죠. 그게 이제 공기 뿌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 뿌리를 땅 밖으로 노출시켜서 이렇게 이제 산소호흡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생뿌리라고 해서 이렇게 겨우살이들은 식물에 부착된 형태로 식물에서 이렇게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기생뿌리, 겨우살이와 같은 이제 기생뿌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뿌리 종류들은 뭐 굉장히 많죠. 판근이라고 그래가지고 판근이라고 해서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 이파리가 뿌리가 이렇게 판자떼기를 이렇게 세로를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삐쭉 올라와 있는 그 뿌리가 있어요. 판근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이제 이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뿌리들이에요. 도로 우리 그 등산로에 있는 그런 뿌리는 아니고요. 그건 사람들이 하도 파헤쳐서 나온 거고 판근이라고 해서 아예 판자를 세로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 뿌리 형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저기 열대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뿌리를 깊게 못 내리기 때문에 대신에 걔가 이제 지탱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런 형태를 이제 돋아 있는 판근이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줄기의 모양을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쌍떡잎하고 외떡잎은 다르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관은 안쪽에 있어요. 물관은 안쪽에 있고 형성층 안에서도 채관은
바깥쪽에 위치를 해요. 물관이 안쪽, 체관이 바깥쪽에. 이 물관들은 대개가 이런 한해살이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조직이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물관이 죽은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물관은 형성되자마자 죽은 조직으로 남아서 이렇게 돼 있고, 형성층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바깥층, 수피에 이르기까지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개념으로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은 조직을 옷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조직이다, 이렇게 개념을 해요. 예. 왜냐하면 물관이 죽어서 나이테로 형성이 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물관마저도 죽은 조직이거든요. 살아있는 조직은 형성층하고 체관밖에 아니에요. 체관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수피 형성층도 있지만 수피 형성층에서 걔 얇은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고, 죽은 조직을 옷 입히듯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 뭐 벌레들이 파먹어서 속이 텅 비어도 식물이 살아있는 이유는 거기는 어차피 죽은 조직이니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외떡잎 식물의 이파리 모양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잎 귀도 있고요, 잎 혀도 있어요. 자 이게 벽과작물인데 어느 작물일까요? 어느 작물이 이렇게 잎 귀까지 있고 잎 혀까지 있고, 모르시겠죠? 벽과작물이에요. 보리, 밀, 벼, 호밀, 귀리 중에서 뭘까요?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는 이렇게 잎, 혀, 잎기 다 있어요. 근데 그 외 조직은 이렇게 이제 둘러싼 잎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잎편은 있죠. 여기. 그죠? 여기 잎편은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잎편은 되게 이제 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잎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배출되는 물질들이 잘 증발하거나 떨어져 나가게 하는 역할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부위별로 역할들이 다 있게 됩니다. 김지훈님 땡, 옥수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면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꽃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꽃은 이제 이렇게 떡잎이 있고요. 그래서 쌍떡잎 식물과 이제 외떡잎 식물들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놔 봤어요. 쌍떡잎 식물은 떡잎이 2장이고요. 그 다음에 외떡잎 식물은 떡잎이 1장이다. 근데 외떡잎 식물은 대개가 떡잎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건 떡잎이죠, 떡잎은. 근데 이제 씨앗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배젖이라고 안 하고, 배젖이라고 그러죠, 배젖이라고. 떡잎이라고 안 하고. 그죠? 배젖이라고, 외떡잎 식물은 씨앗 상태는 배젖이라고 그러고, 그 배젖이 이제 외떡잎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잎맥은 그물맥이고, 외떡잎은 나란히 맥이고, 줄기를 보면 체관과 형성층 물관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외떡잎은 이렇게 흩어져 있어 형성층이 나와 있죠. 뿌리는 원뿌리와 겹뿌리고, 외떡잎은 수연뿌리고, 그리고 꽃잎은 대개 꽃잎의 수가 4 또는 5의 배수인 게 이 쌍떡잎 식물이에요. 그리고 3의 배수를 내고 있는 게 대개가 외떡잎 식물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배수가 있잖아요. 최소 공배수 3, 42. 그러면 꽃잎이 12장이면 뭐냐? 그죠? 아니면 3, 5, 15. 꽃잎이 15장이 뭐냐? 그럼 이제 여타의 조건을 봐야겠죠. 그죠? 여타의 조건이 뿌리가 어떤지 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류를 보면 이렇게 드러나 있고요. 꽃잎은